안녕하세요. 지식머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왜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꼭 코스피 우량주만 골라서 저격하는 걸까요? 최근 골드만삭스의 SK하이닉스, HSBC의 삼양식품 보고서 때문에 개미 투자자분들의 원성이 자자한데요. 과연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 혹시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연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들은 영업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라고 해요. 즉, 자기 보고서 덕분에 실제로 주식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애널리스트가 가져간다는 거죠. 어때요? 신기하지 않나요? 반면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좀 달라요. 애널리스트가 아무리 좋은 보고서를 써서 거래를 많이 유발해도 그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로 연결되는 보상 구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에 주목을 끌만한 때로는 자극적인 보고서를 쓸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소외되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계 보고서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최근 사례를 볼까요? 지난 7월 17일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에 대해 2026년엔 HBM 과속방지턱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죠.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도 31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그날 SK하이닉스 주가가 장중 한때 8.99%나 급락했어요. 충격적이죠? 골드만삭스는 2026년에 HBM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또 다른 예로 HSBC는 삼양식품의 투자 예견을 보유로 하향 조정했어요. K푸드 붐을 타고 승승장구하던 삼양식품 주가도 5.13%나 떨어졌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불과 며칠 전 CLSA는 삼양식품의 목표가를 200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같은 삼양식품인데 이렇게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잠깐 모건 스탠리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이들은 증권업계에서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2024년 9월에는 겨울이 곧 닥친다는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무려 54%나 낮췄어요. 2021년에도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다고 예측해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정말 대단한 예측력 아닌가요? 그럼 국내 증권사들은 어떨까요? 통계를 보면 외국계 증권사 15곳 중 매도 의견 비중이 12.1%에 반해 국내 증권사 31곳은 0.1%에 불과해요. 거의 대부분이 매수 의견이죠. 왜 국내 증권사들은 매도 보고서를 기피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면 해당 기업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나중에 정보받기가 어렵다고 해요. 둘째, 매도 의견을 내면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이라도 내가 가진 주식이 안 좋다는 보고서를 보면 기분이 안 좋겠죠. 셋째, 대기업의 경우 주가 관리를 위해 증권사 윗선에 압력을 가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 보고서를 내기란 쉽지 않겠죠. 외국계 보고서가 나오면 주가가 바로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공매도랑 결탁한 거 아니냐는 근거 없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관심이 집중된 한국 종목에 대해 강하게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외국계 보고서 한 장의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현상을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여 올 하반기 들어 여러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많이 민감해진 상태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우량주를 저격하는 건 딱히 악의적인 의도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보상 체계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래량을 늘려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그게 직접적으로 애널리스트의 보상과 연결되니 시장의 관심이 높은 종목에 대해 과감한 의견을 낼 유인이 생기는 거죠. 이는 국내 증권사의 매수 일변도 문화와 정말 반대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잘 이해하고 외국계 보고서를 볼 때 좀 더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다양한 관점의 보고서가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처럼 보고서 하나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건 우리 개미 투자자들한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의 속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외국계 보고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지신권이었습니다. 안녕!